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심화 이론을 전주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강의를. 자, 오늘은 교재 25쪽에 네 번째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 이렇게 얘기할 차례죠.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을 종류를 전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총 21가지 세부 용도로 이렇게 지정된다 이렇게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25쪽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다. 자,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국토의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러한 제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기준은 법령에 정해놨어요. 그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 이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다 하는 것은 자, 이 행위란 말에 건축이라고 넣어보시면 돼요. 자, 건축 제한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에 있어서 지정이 되면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법령에 정해놓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건축 제한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행위 제한에서는 뭘 배우느냐, 이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 제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걸 배우는데, 우리가 전주의 용도 지역은 총 21개 용도 지역이 세분된다 그랬죠. 21개 용도 지역별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정해놨고, 그 다음 21개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이 법령 역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제한을 배우는 것이 용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제목 옆에 행위 제한 근거는 대통령령이다, 즉 대통령령에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를 어떻게 정해놨느냐. 지역별 건축물 용도는 표로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도 지역이 총 세부 21개가 있죠. 그 21개 용도에 대한 표로 정해놨습니다. 이 각 용도 지역별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21개 지역별로 표를 통해서 용도를 정해놨는데, 자, 이 21개 지역별 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냐, 뭐 페이지 수도 엄청 많은 분량이고, 이 21개 용도 지역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이 표 21개는 외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되면은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뭐 21개 인간의 한계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암기하기 힘들죠. 그냥 놓으면 틀려라 이렇게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 25쪽에 보시면은 용도별 건축 제한이다 해서 그 표 21가지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걸 쭉 추려놨습니다. 일반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11번 교육 및 연구 및 복지시설 등, 자, 이러한 출제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추려놨는데 이것도 다 외우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고, 자, 여기에 출제됐던 것이 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놓으면은, 만일 여기에 정리된 정도만 놓으면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서 맞출 수 있지만은, 아마 출제된다면 여기에 정리된 그 외의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려도 관계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은 뭐 단독주택은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즉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만 설치가 금지됩니다. 1번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3번의 아파트, 2종 전용 주거지역과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중공업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체크해서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내려가면은 5번에 일반업 실정 같은 건 23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1종, 2종 전용주거, 보존녹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일학시설 같은 것은 6번에 모든 상업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묘지 관련 시설에 관한 것도 19에 한 물어봤는데 다시 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숙박시설을 보시면은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자연녹지, 자 갈로 때름시고 자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뭐 공장 같은 거, 뭐 10분 같은 공장 같은 것은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페이지 뭐 교육연구시설 중에 초중 고등학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 외 건 다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이런 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또는 금지된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어차피 이 부분의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한 번 출제됐던 부분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제됐다고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출제한다면은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이 표 21가지를 다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버릴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자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해서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21개 지역별 건폐율과 21개 지역별 용적률을 어떻게 정해놨는지 자 봅니다. 먼저 건폐율 용적률 뜻부터 아셔야 돼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는 뜻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의 안전 면적, 건축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2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다.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120제곱미터 앉아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앉은 120제곱미터는 200제곱미터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그래서 60%다. 자 건폐율이 그러면 60%다 이 뜻이에요. 그럼 건폐율이 60%라는 뜻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출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용적률은 각층 바닥 면적 합을 더한 값이 즉 연면적이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 200제곱미터짜리 대지다. 자 여기 건물이 4층짜리가 있어요. 한 층의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한다면은 각 층 바닥 면적이 100, 200, 300, 400이 되죠. 자 이 400이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은 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즉 200제곱미터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20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200%를 쌓아 올리라. 즉 2배, 대지 면적의 2배를 쌓아 올리라. 400을 쌓아 올리라 이 뜻이에요. 만일 용적률이 자 1000%다 하면은 자 주어진 대지 면적의 10배를 쌓아 올리라 이 뜻이에요. 그 대지 면적 10배는 2000제곱미터죠.
자, 그러면은 각 층마다 이제 100으로 하면은 20층까지, 50으로 하면은 40층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건폐율은 항상 70%다, 60%다 이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 자, 건물이 어느 정도 비율을 앉아 있느냐가 건폐율이고, 자, 용적률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가 용적률이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규정 형태, 건폐율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기준은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지금 이 표는 건폐율이 같은 것끼리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기준, 그 다음 페이지 용적률 기준은 반드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 이하짜리에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 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최대 20%까지 준다 이 뜻이에요. 뭐 거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자연 녹지 주의하시고, 40% 이하 주는 것이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자, 건폐율을 40% 이하까지 줍니다. 다만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125% 이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성장관리방,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을 40%까지 법에서 주는데, 만약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라면은 이 40%를 120% 더 완화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기본 40%에다가 곱하기 자, 용적률 125%를 더 완화해 준다 이 뜻인데, 125%라는 것은 건폐율 125% 완화해 준다는 것은 1.25를 곱해 주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계획관리역 40%에 1.2배 더 완화해 준다는 뜻이니까 곱하니까 50%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120% 이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하살표하고 50% 이렇게 쓰면 돼요. 이 성장관리 방안에서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가 수립됐을 때는 자, 건폐율을 최대 50%까지 준다는 뜻이에요. 120% 완화하면은 자, 그런 뜻이다.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은 뒤에 노는데 개발관리 방안이죠. 어느 지역에 개발이 집중이 되는데, 자, 그 개발이 집중되는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분별 개발 행위를 방지하고 좀 더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방안이 성장관리 방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0% 이하 주는 것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전용, 1종 전용입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주의해야 됩니다. 60% 이하까지 주는 것이 2종 일반, 3종 일반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60% 가지고, 70% 이하로 주는 것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산업지역, 준주거지역이다. 그 70% 이하짜리 주의하시고, 80% 이하로 주는 것이 유통상업과 일반상업이고, 자, 가장 높은 90% 이하까지 주는 것이 중심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용적률 기준을 봅시다. 자, 용적률 기준은 여러분이 뒤에 큰 기준 중심으로 50% 이상 80% 이하 할 때 80% 이하 기준을 주로 암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끼리 못 알았습니다. 80% 이하짜리 해당하는 것이 보전 녹지, 보전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80% 이하다. 100% 이하까지 주는 것이 계획관리 100% 이하. 자, 다만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25% 이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말은 역시 앞에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을 100%, 용적률을 100%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은 이 용적률 100%를 1.25 완화해 주라는 뜻이에요. 곱하면은 자, 125%가 되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100% 주는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될 때는 최대 125%까지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살표 하시고, 자, 이렇게 125%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 외에 100% 이하 주는 것이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자,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생산 녹지, 자연 녹지도 100% 이하다는데 주의하시고, 150% 이하로 주는 것이 2종 전용 주거죠. 200%로 주는 것이 1종 일반, 250%로 주는 것이 2종 일반, 300%까지 주는 것이 제3종 일반 주거죠. 또 300%까지 주는 것이 전용 공업지역이고 350% 주는 것이 자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0% 이하 주는 것이 중공업지역인데 400% 이하 중공업지역 좀 주의하시고 500% 이하까지 주는 것이 준주거지역 역시 주의합니다. 근린상업이 900, 유통상업이 100, 1100이죠. 일반상업이 1300, 중심상업이 1500까지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건폐율 기준과 여기 있는 용적률 기준 이 표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주 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조례에 의한 별도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공법을 좀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읽어보면은 다음 지역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80% 이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20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 기준이다 이 뜻인데, 자, 이런 건폐율 용적률이 자 앞에 있는 우리가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기준이라 하더라도 박스 안에 해당될 때는 앞에 있는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거기에 줄을 치시고 도시적 외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100%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렇게 보시고 여기 생산관리지역이다. 자, 이 생산관리지역은 용도지역상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산관리지역 안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지정된다. 즉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은 여기에 공장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용도가 완화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이때는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즉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이 안에서는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20%나 용적률 8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별도 규정인 건폐율은 자 40%까지 용적률은 자 100%까지 이렇게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럴 때는 자 별도 기준 이걸 적용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수산자원 보고 이건 40%, 80%를 적용하고 칠학지구는 줄치세요. 건폐율 60%. 자, 그다음 용적률 규정은 별로 없죠. 그래서 칠학지구는 건폐율만 별도로 60%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 원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렇게 주죠. 그런데 여기에 칠학지구가 딱 지정돼 버리면은 이 안에서는 건폐율만 별도로 60%를 적용해라 했듯이 용적률은 뭐 80% 적용하든 그는 관계없는데 건폐율 20%짜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용적률은 뭐 관계없지만 건폐율은 20% 적용하면 안 되고 60%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폐율 20% 적용하지만 칠학지구로 적용된 곳에서는 60%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자연공원 공원보호구일 때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 자, 농공단지는 줄지시고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은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150% 적용합니다. 자, 그거 주의해야 돼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농림지역이다. 자, 이런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농림지역 안에 농공단지 같은 것이 지정됐다.
자, 농산물 여기 가공공장 짓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농공단지인데, 그럼 이 안에서는 건폐율을 농림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여기에는 건폐율을 자 70%, 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건폐율이 커야 되죠. 자, 그다음에 용적률은 150%까지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런 거는 어떤 뜻이냐? 자, 생산관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20%, 용적률 80% 주면은 보통 생산관리지역의 평당 우리 땅값이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관리지역 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주랑 탁 지정되면 건폐율을 용적 이걸 적용하지 않고 40%, 100%를 정해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제 조금 더 건물 크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값이 4, 50만 원 정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땅값이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칠학지로 지정된 곳은 건폐율을 60%, 즉 주거지역 정도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는 벌써 땅값이 100만 원, 200만 원 평당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만큼 건폐율을 여기는 많이 주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20%, 용적률 80%짜리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땅값 한 10만 원 정도 해요. 자, 그러면은 농공단지에 지정된 이 안에는 건폐율 70%, 용적률 150% 별도로 정해 주니까 훨씬 여기는 땅값이 비싸겠죠. 그래서 적어도 200만 원 정도 이상의 평당 가격을 하게 된다. 왜? 공장을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특별 규정 역할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그 밑에 하나 더 있죠. 공업지역은 건폐율 70% 줍니다. 자, 그런데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라는 것이 공업지역이 지정되면은, 자, 이럴 때는 건폐율을 80%로 완화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개발진흥주가 지정된 별도 건폐율 용적률과 칠학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 60%, 농공단지 지정되면 건폐율 70%, 용적률 150% 적용한다는 거. 시험에는 묻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공부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줄을 쳐서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니은의 건폐율 특례 규정이 나오는데, 건폐율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특례 규정은 이 부분은 사실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요약집에다 넣느냐, 빼버리지. 예, 그렇습니다. 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심화과정 끝나고 나면은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문제풀이 하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간혹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부분을 책에 요약집에 넣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왜 틀렸는지를 참조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 그래서 지금은 보실 필요 없고 나중 문제풀이 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 이 부분을 자 요약집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시험에는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28쪽이나 27쪽 용적률 특례도 있죠. 자, 이런 쪽에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 책을 넘기시고 이제 30쪽에 용도지역의 미세분 지정 등은 우리가 전주에 줄을 쳤고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 내용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용도지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업을 핵심 교재를 이걸 하는 이렇게 수업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이제 공부 범위를 첫째는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줄이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줄을 치라, 메모하라, 보지 마라 이런 것을 잘 체크해 뒀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복습하실 때 주로 줄을 치라, 메모하라는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암기식으로 읽지 말고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공법의 전체적인 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이 가장 페이지 수가 많은데 76쪽쯤 돼요. 그래서 줄친 거 중심으로 여러분이 읽으면 하루에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 번 읽다 보면 아,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뭐 도시개발법, 정비법 다 내용이 줄여져 있기 때문에 줄친 거 중심으로 자, 여러 번 읽다 보면은 해당 법들을 빨리 전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심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만큼 자, 방대한 공법량이 있어서 내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봐야 할 범위가 딱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주어진 범위를 가지고 여러 번 자, 여러분이 문제 풀이를 할 때까지 쭉 반복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여름이 끝나고 이제 9월 초쯤 되면은 전체적인 틀을 완전히 잡게 되고 필요한 사항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50페이지 정도로 자, 꼭 놀만한 걸 추려서 정리해드리면은 여러분이 9월달, 10월달 시험 칠 때 마무리 정리하기에 딱 적합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소 합격점 이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자, 밑에 용도지구 30쪽 용도지구로 갑니다. 자, 용도지구 의의를 봅시다. 용도지역의 출처입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게 출처시고, 그 다음에 일단 그냥 봅니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자,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으로 지형 변경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가장 핵심적인 말은 용도지역의 제한은 강화, 완화 적용하는 제도다. 그렇게 해서 건축해 하는 제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뜻인지 봅시다. 용도지구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용도지역의 제한 세 가지가 있죠. 자,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자,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용도지구다 이 뜻이. 자, 그래서 용도지역의 제한인 건축물 용도를 강화한다 하는 것은 용도지역상 허용되어 있는 건축물 종류 숫자를 자, 줄인다는 뜻이고, 설치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완화를 한다는 것은 설치할 수, 용도지역상 허용되어 있는 건축물 종류를 좀 더 많은 종류의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숫자를 늘려준다는 뜻이에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건폐율 용적 수치를 내려서 건물의 크기를 작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것은 건폐율 용적 수치를 높여줘서 건물 크기를 크게, 이렇게 해서 건축해 하는 제도가 용도지역 제도다 이 뜻인데, 용도지구란 제도인데, 용도지구는 이 세 가지 제한 기준 중에서 주로 건축물의 용도를 강화, 완화해서 주로 건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지역상 이 제한을 강화, 완화해서 건축해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자, 정진하고, 그 다음에 미관이나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용도지역의 만 가지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이 한계점이 드러날 때, 자, 용도지구가 보완을 해 줌으로써 용도적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경관 안전 등을 도모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완해 주느냐? 이 세 가지 제한 기준을 강화, 완화시켜서 보완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한마디로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용도지역상 문제점을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 세 가지 한계를 주로 강화 완화시켜서 보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때도 예를 들었지만, 자,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중심 상업지역이다.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을 90%까지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폐율 90%까지 주는 이 중심 상업지역 건물을 넣어 보면은, 자, 각 대지에 건물이 거의 다 들어서죠. 이렇게 들어섭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1m 미만으로 바짝 붙어 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 화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바짝 붙은 옆 건물로 다 불길이 옮겨 붙어 버리죠. 자, 그러면은 중심 상업지역에는 화재가 한번 나면은 잘못하면 큰 불이 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자,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이 중심상업지역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중심상업지역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 왜? 건폐율을 줄여야만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넓어지죠.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90%를 줄여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건폐율 용적률이 90%, 1500%까지 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줄이지 않고 해결하려니까 중심상업지역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한계점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자, 용도지구를 보완을 시키자. 그럼 용도지구가 여기에 들어오죠. 용도지구 중에서 방화지구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럼 방화지구라는 것이 지정이 되면은 자, 여기에 이 방화지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 여기에 건물을 시공할 때 내화 구조로 자, 건물을 시공해야 됩니다. 그럼 내화 구조 시공이다 하는 것은 자,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의 외벽이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시공보다는 돈이 많이 들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화 구조 시행이 되면은 이 건물에 불이 나더라도 바짝 붙은 옆에 있는 건물까지는 옮겨 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화지구가 지정이 됨으로써 여기에 자, 내화 구조 시공함으로써 이렇게 큰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이 방화지구 역할이 중심 상업지역상 허용되어 있는 이 건축물 용도 중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켜 버립니다. 그럼 중심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에 해당돼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용도를 줄여버리죠. 이렇게 해서 자,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그 용도지구는 전체 다가 이렇게 용도지역상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또 용도지구는 자, 여러 개 중복을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주에 배웠죠. 자, 이렇게 아시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용도지구 역시 도시공원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변경하기 때문에 지정권자는 도시공원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하시고, 종류 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예요. 자, 경관이라는 것은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을 경관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경관, 즉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그 보호,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산에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이런 자, 좋은 위치에 있는데 앞에 큰 건물이나 넓이가 넓은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자,
경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경관을 보호하거나 형성하는 데 문제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 경관지구 역시 용도를 강화시키는 용도지구입니다. 종류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경관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나 도시자연 풍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즉 수계라는 것은 강이나 호수를 말하죠. 이러한 수변의 물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지 경관지구는 주거적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전용 주거적 고급 단독주택들이 있는 전용 주거적의 경관을 보호시키기 위해서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것을 많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경관지구에 서울에 우리 이렇게 가면은 서울시에 한강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죠. 그래서 강북이나 이렇게 강남에서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한강변 주변의 일정 거리 안에는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이게 들어와 버리면은 강의 경관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한강변 주변에 일정 거리 안에는 이런 높은 건물이나 너비가 넓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키는 경관지구, 그중에 또 수변경관지구를 정해서 이러한 강의 경관을 보호 형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 부분을 물을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종류 세 가지를 좀 주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에 자자 동그라미 하시고, 수변경관지구에 숫자 동그라미, 시가지 경관지구에 시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수시라고 종류를 좀 암기해야 됩니다. 자수시. 그 다음 미관지구 봅시다.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 미관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아름다운 외관입니다. 이걸 유지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도 전에 예를 이렇게 들었죠.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독특하게 생긴 건물들이 외형이 똑같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쭉 도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의 아름다운 외관, 즉 미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기 건물에 만약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면은 이 건물의 미관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지역의 용도적상 허용되는 용도를 강화시켜서 이러한 외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미관지구다. 미관지구에는 중심지 미관, 역사문화 미관, 일반 미관지구가 있어요.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 즉 도심 같은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할 때 쓴다. 25에 한번 물어봤는데 참고하시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밑에 있는 거기 보존지구에 보시면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의하시고, 일반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외 지역의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할 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도지구 봅시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 이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지구인데, 건축물의 높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 고도지구는 그야말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높이를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이렇게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서 이 이하로만 건물을 낮게만 짓도록 하는 것이 최고 고도지구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를 일정 높이 이상으로 높게만 지어야 할 고도지구를 최저 고도지구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공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타고 쭉 날아가죠. 자, 그래서 활주로와 같은 방향에 있는 이러한 토지에 이런 건물이 들어왔면은 비행기 착륙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높이 일정한 높이 이하로만 짓도록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겠죠.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고도지구의 역할이다. 자, 여기 용도상 허용되는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다. 들어와 버리면, 자, 결국 비행기 창에 문제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런 건물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높이를 규제할, 높이만 이거는 딱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최고가 있고 최저가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가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최저 고도지구는 토지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1번 경관지구가 미관지구를 묶어서, 자, 거기에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묶어서 옆에다 씁니다. 자, 이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법령에서는 세분이 되고 또 조례로도 추가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이렇게 묶어서 법령에서 세분될 수 있고 조례로도 추가 세분된다. 그 시험 물을 때 법령이나 조례에서 다 세분될 수 있는 용도지구를 물으면 경관이나 미관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방화지구로 이제 갑시다.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우리 여기에 예를 들 때 방화지구 이걸 들었죠. 이걸 말합니다. 자, 방화지구 옆에는 이렇게 씁니다. 방화지구 옆에는 법령이나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로 다 세분할 수 없는 용도지구가 방화지구다. 그렇게 옆에 메모합니다. 그 다음 방제지구. 풍수의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해예방, 국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이 방제지구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발생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지정해서 건축물 용도를 강화시켜서, 자, 여기에 건물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 용도지구가 방제지구입니다. 자, 방제지구는 종류가 밑에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 방제지구가 있죠.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즉 도심 같은 데 지정합니다. 시설 개선이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시가지 방제지구다. 그 시가지 방제지구 같은 게 지정하는 곳은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삼풍백화점이라는 것이 일시에 붕괴돼 버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 백화점이다 보니까 매장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삼풍백화점 매장이 이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개의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 매장이 넓으니까 이 중간에, 자, 기둥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만이, 자, 매장이 넓은 매장에 그 바닥을 기둥이 중간에도 여러 개 들어가야 되니까 지탱을 한단 말이에요.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소유자가 이 기둥을, 특히 매장에 있는 이 기둥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왜 없애버렸냐? 이 기둥이 없음으로써 그만큼 이제 점포 하나를 더 매장을 하나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기둥을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때문에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 이런 건물이 만일에 도심에 있다면은 이런 건물에다가 시가지 방제지구를 지정합니다. 시가지 방제지구를 지정해서, 자, 이런 건물에 대한 시설 개선을 시켜서 재예방을 하는 것이 시가지 방제지구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 즉 자연재해가 발생이 높은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지역에 건축제한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제한이라는 것은 자,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킨다는 뜻이죠. 등을 통해서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자연방제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논다면은 시설 개선이라는 거하고 건축 제한이라는 말을 서로 뒤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시설물,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말 그대로 보존지구입니다. 그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또 중요시설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은 건축물 용도를 대폭 강화시켜버리죠. 그래서 거의 설치할 건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경복궁이라는 걸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재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다. 자, 그럼 이 경복궁을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복궁 자체도 보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주변 지역에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자, 일반 건물들이 경복궁 주변에 들어오면 일정 거리 안에 결국 이 건물로 인해서 경복궁이나 문화재 보존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문화재가 있고 그 주변 지역 일정 거리 안에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대폭 강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보존지구가 정되면은 이러한 지역에 자,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대폭 강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용도적이 허용되는 용도가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국가, 즉 문화재청에서 이런 토지를 자, 예산을 들어서 매입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보존지구가 정되면은 건축물 용도가 대폭 강화된다. 그래서 역사문화, 종류는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줄칩니다.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재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서 서는 것이다. 그렇게 줄을 쳐서 그건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에는 국방상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 즉 군사시설 보호 보존할 때 씁니다. 생태계 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시설보호지로 갑시다. 시설보호지는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공항을 보호, 업무기능 효율화, 항공기 안전 운항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이 시설보호지구는 4가지 시설입니다. 학교, 공용시설, 항만,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 보호에 문제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지역상 허용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를 강화시키겠다 이 뜻인데, 종류는 학교시설 보호지구, 학교 주변에다 지정하겠죠.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 자, 공용시설이라는 것은 국가 자체가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서울시청 건물, 자, 이런 것을 공용시설이라는데 그 보호하고 공공 업무기능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정됨으로써 자, 이 공용시설 보호에 문제될 수 있는 시설이 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키죠.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주로 부도에 지정되고,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자, 공항 주변에다 지정해서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에 문제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킨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8번의 칠학지구는 또 우리가 잠시 쉬었다 합시다.